14주차 3차 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 사슬 관리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복잡한 SCM 영역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싸게, 고성능으로 공급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관리입니다. 전기차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 전기차 배터리 SCM이 중요할까?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약 3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 확보가 필수이므로 광산까지 공급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공급망도 유연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이 전기차로 이제 다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한 10년 안에는 거의 이제 전기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어떤 이제 공급 사슬을 구축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산업의 그 발전 방향으로서 이 배터리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차량 가격에서 이 배터리 가격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차 가격의 반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배터리를 싸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차량 가격을 낮추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차를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훨씬 비싸죠. 왜냐면 이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보조금을 이렇게 지불해 가지고 전기차를 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뭐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이제 싸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보조금을 뭐 영원히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지만 이 자동차가 앞으로 팔릴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공기 환경 오염 같은 거는 이제 정부가 좀 주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제 이게 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우리가 지금 뭐 가솔린으로 이렇게 가동되는 그런 자동차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자동차는 사실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이 모터가 이런 엔진의 역할을 하고요. 또 별도의 변속기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은 이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용량이 결국 이제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충전을 했을 때 오랫동안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계속 차가 이제 차라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행하다가. 주행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충전해 가지고 이제 오래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 피크가 이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가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고, 뭐 2030년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이 이라는 것은 뭐 영원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가 없이는 뭐 어떤 활동, 경제 활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 이후도 쭉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2차 전지란 말 많이 쓰는데, 2차 전지라는 것은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알카라인 이런 전지 같은 걸 한번 사용하고 버리잖아요. 재충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뭐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PC, 자동차, 그다음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는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태양광 전지, 스마트폰 이런 데서 이제 배터리들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연말 37%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는 이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배터리를 무한정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주 연료가 리튬이라는 것인데 이 리튬은 그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이렇게 캐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원자재량 매장량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돼요. 그 자동차가 한 배터리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 쓰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자동차를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그때 폐기할 때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을 다시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자동차 생산은 배터리 생산이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크게 뭐 이런 이제 믹싱, 코팅, 롤프레스, 리팅, 노칭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하고 이제 음극재 사이를 이 리튬 이온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으로 이 배터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결국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을 하게 됐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모여갖고 배터리가 되고 그 사이를 이제 전해액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의 그 소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흑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실리콘이라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그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죠. 뭐 강산에서 이제 파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음극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흑연보다가 실리콘이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죠. 실리콘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근데 좀 떨어진다. 이제 비싸죠, 흑연에 비해서. 대신에 이제 용량이나 출력은 흑연보다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음극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이제 양극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결국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라 그러면 전압이 높다 그러면은 자동차 출력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용량이 크다는 것은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많이 할 수 있죠. 한번 충전해 가지고 이제 장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양극재를 쓰는 게 이제 NCM 계열하고 NCA 계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NCM 계열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양극재를 만들고요.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그 표준인데, 중국에서는 이걸 안 쓰고 이제 LFP라는 그 방식을 써요. 리튬 인산 철을 쓰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 배터리가 이 NCA보다 NCM 이런 계열보다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산업이 큰 이제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소재의 조합이 더 이제 성능이 좋으냐는 이게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해 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네 개로 배터리가 구성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배터리를 판매하는 회사는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CATL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매출 올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SK온 돼 있고요. 그 다음 중국의 2위 업체로서 BYD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한국 이런 업체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조금 동참하고, 일본은 근데 상당히 좀 지금 낙후돼 있죠. 그래서 중국, 한국, 미국 3개국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터리의 공급망은 광산에서 원자재를 채굴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운송하죠. 근데 이 광산이라는 것은 뭐 중국, 아프리카, 뭐 그 다음에 남미에 주로 많이 있어요. 칠레, 이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죠. 공장 같은 게 이제 하고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채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을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 순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다시 가공을 해서 이 배터리의 셀과 모듈 팩을 제조하게 됩니다. 셀 모듈 팩이 요게 이제 그 배터리의 또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어떤 부분품이 되겠어요. 그 셀을 모여갖고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또 모아갖고 팩을 만들고, 이 팩이라는 게 결국 이제 완성된 이제 배터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이제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공급 사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나라에서 원료를 채굴해 가지고 배터리를 완전히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제조를 하게 되는 그런 공급 사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되니까 또 수요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죠. 2030년이 돼야 돼요.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배터리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30년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 산업도 거의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뭐 그다지 배터리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수요가 그만큼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할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IRA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배터리의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된 게죠, 이 IRA 법이. 그래서 이 IRL 때문에 이 배터리 이제 이 재활용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원자재들이 뭐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원자재들이 주로 뭐 이렇게 좀 후진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에 고르게 생산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칠레라든지 이런 필리핀 이런 것들, 콩고 이런 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군사 쿠데타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배터리 공급이 끊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결국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이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공급망의 큰 그 핵심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그 치열하게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어떤 전략적인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재련 작업, 정련 작업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를 칠레나 이런 데서 이제 채굴을 해서 거기 우리 한국까지 갖고 오려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서 이제 재련 공장을 만들죠. 지금 뭐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이제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뭐 생산은 또 중국에서 하든지 미국에서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셀을 만드는 회사죠. 셀을 만드는 회사 중인데 이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달라요. 보시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3개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들은 이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할 때는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배터리 안에들은 이제 화학 물질들이 그게 굉장히 유독성이 있고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원자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굴의 한계가 있어요. 매장량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폐배터리에서 그 원자재를 뽑아내는 거죠. 그걸 추출해 가지고 그걸로 다시 이제 새 배터리를 만드는 그게 재활용인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